안녕하세요. 불크루그먼의 경제학을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경제 전체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 거래순환도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오늘 점심 먹으면서 10,000원을 썼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10,000원,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식당 주인 주머니로 들어가고 끝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돈이 사실은 경제 전체를 뱅글뱅글 돌고 있거든요. 오늘 그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와, 경제 너무 복잡하죠? 괜찮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게 시작할 거예요. 경제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주인공이 딱 2명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가게입니다. 여기서 가게는 그냥 한 집에 사는 가족, 이런 뜻만은 아니에요. 경제학에서는요, 소득을 같이 쓰는 사람, 그게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가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가게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은 다들 아시죠?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파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기업은 이런 걸 만들 때 누구를 고용하죠? 맞아요. 바로 우리 같은 가게의 구성원들을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두 주인공, 가게와 기업은 대체 어디서 만나는 걸까요? 이들이 만나서 뭔가를 주고받는 장소가 있는데요. 이걸 크게 2가지 시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화와 서비스 시장이에요. 여긴 아주 익숙하죠? 기업이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가게가 돈 내고 사는 곳. 네, 우리가 매일 가는 편의점, 카페, 영화관, 미용실 이런 곳들이 전부 다 이 시장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요소 시장입니다. 여긴 이름이 좀 낯설죠? 여기서는 상황이 정반대예요. 기업이 생산에 꼭 필요한 자원, 이걸 생산 요소라고 하는데 이걸 사들이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생산 요소가 뭐냐? 바로 가게가 제공하는 노동인 거죠. 우리가 회사에 가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요소 시장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거래랍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두 주인공, 가게와 기업, 그리고 이들이 만나는 2개의 시장. 이제 이 조각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서 경제 전체를 끊임없이 돌게 만드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순환에는요, 크게 2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물건이나 서비스, 노동처럼 실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움직이는 흐름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대가로 오고 가는 돈, 즉 화폐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은요, 이 2가지 흐름이 항상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게 그 유명한 크루그먼의 거래순환도입니다. 처음 보면 화살표가 많아서 좀 어지러워 보일 수 있는데 저랑 같이 하나씩 따라가 보면 정말 쉬워요. 먼저 바깥쪽 화살표, 즉 실물의 흐름부터 따라가 볼까요? 보세요. 기업이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 재화 서비스 시장에 내놓죠. 그럼 가게가 그 시장에서 그걸 사가고요. 반대로 가게는 자신의 노동력을 요소 시장에 제공하고 기업은 거기서 필요한 노동력을 사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물의 흐름이에요. 이제 안쪽에 있는 화폐의 흐름을 보시죠. 와, 방향이 정확히 반대죠. 가게는 물건을 산 대가로 기업에게 돈을 주고요. 그럼 그 돈을 받은 기업은 생산에 참여한 가게에게 임금이나 이윤 같은 형태로 다시 돈을 줍니다. 이렇게 돈은 가게에서 기업으로 또 기업에서 가게로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가 살아 숨쉬는 모습입니다. 자, 어떠세요? 이 거래순환도를 보니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뭔가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이건 현실 세계를 아주 단순하게 만든 모형일 뿐이에요. 실제 우리 경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하지만 크루그먼 교수가 강조했듯이 바로 이 단순함이 이 모형의 진짜 힘입니다. 너무 복잡한 현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가 무엇인지를 딱 보여주는 정말 유용한 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현실에서는 이 모형에 뭐가 더 추가될까요? 예를 들어 모든 가게나 기업이 다 똑같지 않다는 점, 그리고 기업들끼리 서로 부품이나 원자재를 사고 파는 거래도 엄청나게 많죠.
또 세금을 걷고 도로나 학교를 만드는 정부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빠져 있고요. 다른 나라와 물건을 사고 파는 국제무역도 여기엔 아직 없네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보고요.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거래순환도의 핵심, 딱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의 주인공인 가게와 기업. 둘째, 이들이 만나는 두 개의 시장. 셋째, 물건과 노동이 움직이는 실물 흐름. 그리고 넷째, 그와 정반대로 도는 화폐 흐름. 이 네 가지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경제의 기본 순환 구조는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그림에서 돈과 물건이 도는 속도가 갑자기 막 빨라진다면, 혹은 반대로 아주 느려진다면 우리 경제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같이 듣는 경제 성장 혹은 경기 침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순환의 속도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볼 때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